안녕하세요, 다큐쟁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개혁가인가 요승인가 신돈입니다. 공민왕 14년 2월 만삭의 몸이던 공민왕의 왕비 노국공주가 아이를 유산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위 이후 반원개혁을 추진했던 공민왕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던 노국공주가 죽자 공민왕은 슬픔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노국공주가 죽고 3개월이 지난 공민왕 14년 5월 공민왕은 승려 편조, 즉 신돈을 파격적으로 발탁하여 왕의 사부로 삼고는 국정을 자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돈의 역할은 자문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견은 대부분 국정에 반영되었고, 이는 결국 공민왕이 신돈을 통해 위임 정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국공주의 죽음으로 잠시 멈춰섰던 공민왕의 개혁은 신돈의 등용과 함께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신돈은 영산, 즉 창녕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신씨로 알려져 있으며 어머니는 절에 딸린 노비였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비로 태어난 신돈은 어려서 승려가 되었는데 이때 받은 법명이 편조이며 신돈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공민왕이 지어준 것입니다. 당시 승려는 귀족 출신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미천한 신분의 신돈은 다른 승려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공민왕의 꿈에 어떤 사람이 공민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한 승려가 구해주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김원명이 공민왕에게 신돈을 소개했는데 그의 모습이 공민왕이 꿈에서 본 승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신돈에게 매료된 공민왕은 그를 궁궐로 자주 불러서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관료들은 신돈이 나라를 어지럽힐 자라며 비난했고, 공민왕의 측근 무장인 정세우는 그를 요승이라 여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학자 관료 집단에 둘러싸여 있던 공민왕은 승려 출신인 신돈이 자신의 개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국공주가 죽고 그에 따른 깊은 슬픔으로 공민왕 자신이 직접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그동안 지켜보고 있던 신돈을 전격 등용한 것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조정의 재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조정을 장악한 권문세족은 뿌리처럼 연결되어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초야에서 새로 등용된 사람들은 자기 집안이 한미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다가 권문세족의 사위가 되어 처음의 뜻을 모두 버리고 권문세족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생들은 나약하고 강직하지 못하며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이 세 부류 모두 자신의 개혁을 함께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홀로 선 사람을 찾아 크게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신돈이었습니다. 공민왕은 미천한 신분의 신돈이 욕심이 없고 권문세족이나 유생들처럼 친한 무리가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등용해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려 했습니다. 공민왕 14년 12월 공민왕은 파격적으로 신돈에게 여러 관직을 한꺼번에 내려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영도첨의사사 사라는 관직이 있는데 이는 도첨의사사라는 최고 행정기관을 이끄는 자리로 조선의 영의정에 해당합니다. 판감찰사사라는 관직도 있는데 이는 백관을 감찰하는
감찰사라는 기관을 이끄는 자리입니다. 이로써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갖게 된 신도는 노국공주의 죽음으로 잠시 멈춰섰던 공민왕의 개혁을 다시 강력히 추진하게 됩니다. 공민왕과 신도는 토지와 노비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공민왕 15년 5월, 공민왕은 전민 변정도감을 세우고 이 기관을 신돈에게 맡겼습니다. 신도는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양인이었지만 가난에 허덕이다가 강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권문세족의 힘은 약해졌고 민간 경제는 활성화되었으며 국가의 재정 기반이 확충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신돈을 성인으로 여겼습니다. 공민왕 16년 5월, 공민왕과 신도는 성균관을 다시 짓고 권문세족에게 대항할 새로운 정치 집단으로 유학에 기반한 신진 관료를 양성하려 했습니다. 이색, 정도전, 정몽주, 하륜, 권근 등 젊은 학자들이 자신들이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공민왕이 신돈을 통해 추진한 토지제도와 노비제도의 개혁, 그리고 신진 관료의 양성 등은 결국 권문세족의 경제적, 인적 기반을 흔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신돈의 개혁에 대한 권문세족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공민왕 16년 10월, 경천응, 김원명 등이 신돈을 암살하고자 모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의는 그만 신돈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신돈은 공민왕에게 이를 고했고, 공민왕은 관련자들에게 장형을 가하고는 멀리 유배보냈습니다. 이듬해인 공민왕 17년 10월에도 김정, 유사의 등이 신돈을 암살하고자 모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의도 신돈의 측근인 이춘부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춘부의 보고를 받은 공민왕은 관련자들을 옥에 가두었다가 곤장을 쳐서 유배보냈습니다. 두 번 연이어 암살 모의에 노출된 신도는 사람을 보내 유배가던 그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1년 전에 있었던 암살 모의로 인해 유배 생활을 하던 김원명이 이번 암살 모의를 주도한 유사의와 그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장형을 가하여 죽였습니다. 신돈의 권력은 날로 기세를 떨쳤습니다. 북원에서 온 사신은 신돈을 권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권력이 임금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명도 사신을 보내 채색비단에 황제의 옥새가 찍힌 글을 내리면서 신돈을 상국, 즉 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자 위기를 느낀 공민왕의 어머니 명덕태후는 공민왕에게 신돈에 대한 권력 위임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명덕태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민왕은 권문세족을 상대로 개혁을 추진할 때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권을 대행하는 신돈을 전면에 놓음으로써 자신이 의도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안위를 보장받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해진 신돈의 권력은 공민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 18년 2월, 신돈은 공민왕에게 자기를 지방 5도의 도사심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신돈이 이 자리를 갖게 되면 그의 권력은 각 지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공민왕의 반대로 신돈의 바람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신돈이 자기 권력을 키워간다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된 공민왕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 19년 6월 신돈과 그의 측근인 이춘부는 공민왕에게 4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노국공주 영전공사를 중단하자고 청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이 날로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영전공사를 중단하자고 청한 신돈을 결코 좋게 볼 수 없었습니다. 공민왕 19년 7월 지방실정을 살피러 갔던 전라도 채복사 최용소가 개경으로 돌아와 신돈부터 만난 후에 공민왕을 아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을 먼저 아련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눈에 신돈의 권력은 공민왕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 19년 10월 공민왕은 자신이 직접 정무를 듣고 처리하겠다며 친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신하들은 공민왕이 신돈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민왕 20년 7월 선부의랑 이인이 공민왕에게 신돈의 역모를 고변했습니다. 기현 등 신돈의 일당은 모두 국문을 당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공민왕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신돈을 수원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공민왕은 사람을 보내서 신돈을 죽였습니다. 신돈은 사지가 잘리고 목이 효수되는 처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로써 6년간 지속된 신돈의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신돈이 집권했던 6년 동안 전민 변정도감을 통해 많은 양인이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권세가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의 상당 부분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지거나 국가에 환속됨으로써 고려는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균관을 다시 지어 젊은 유학자들이 대거 배출됨으로써 조선 개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신진사대부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이 하고 싶던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지만 신돈에게 권력이 너무 몰리자 그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기세등등했던 기철 등 부원 세력도 제거했는데 신돈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신돈의 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왕권을 위협할 정도가 되자 공민왕이 그를 제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쓰인 고려시대 사서인 고려사와 고려사 전류에 남아있는 신돈에 관한 기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 말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돈은 개혁주의자로 인식되기보다는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나 국정을 문랑케 한 간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려사에 그의 열전은 반역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 등 조선 개국 세력은 우왕의 아들 창왕을 패하고 공양왕을 세울 때 자신들의 행동을 패가 입진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가짜가 바로 우왕과 창왕입니다. 그들은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왕, 즉 모니노가 신돈과 그의 첩 반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서 우왕과 창왕의 이름을 신우와 신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신돈은 더욱 부정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신돈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돈이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과 그 성과는 훗날
조선개국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권문세족이 강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신돈의 토지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돈이 죽고 17년이 지난 우왕 14년 7월 조준이 올린 상소에는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가 산과 내를 경계로 삼아 한 일항의 주인이 106명을 넘고 1년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 8, 9차례에 이른다 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더 본질적인 토지개혁이 필요함을 알게 된 정도전과 조준 등은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고려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끝은 새로운 왕조인 조선의 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